네, 보건복지부에서는요, 기초연금에 대한 사업지침서를 매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사업지침서가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 중에 개정된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23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총정리 사항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개정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먼저 잘 알고 있는 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및 기준연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표지를 보면요. 2023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네, 이렇게 책자가 나와 있죠. 네, 제가 이 PDF 파일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요. 네, 댓글로 PDF 파일을 보내달라고 해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으면은 제가 이 PDF 파일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인데요. 네, 이거를 보시면요. 네,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선정 기준액은요, 단독 가구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네, 이번에 대폭 상향이 됐죠. 부부 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천원입니다. 네, 300만원대를 드디어 올라갔는데요. 네, 이렇게 단독 가구,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이 올라간 이유는 네, 58년생들이 들어오면서 58년생들의 기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해서 네, 그만큼 선정 기준액이 올라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두 번째는 소득평가액에서요. 이 근로소득평가액에서는 이 기본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다 그랬죠. 네, 이것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네, 이것도 상향됐습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영향을 받냐 하면요. 최저시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최저시급도 이번에 올라갔죠. 네, 그래서 최저시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108만원으로 네, 이것도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준연금액이 있죠. 우리에게 주었던 이 30만 7,500원. 네, 이것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32만 3,180원이 됐냐면요. 물가 상승률이 5.1%가 올랐다고 그랬죠. 네, 물가 상승률이 5.1%가 올라서 네, 2023년에는 32만 3,180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난 제 영상 방송 중에 보면은요. 이 물가 상승률을 앞으로는 바뀌는 이 연금 개혁 안에서는 이것이 물가 상승률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률 또는 출산율과 연동해 가지고요. 네, 물가 상승률보다는 좀 적게 올라가는 그러한 기준. 네, 일본을 벤치마킹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또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신청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소비 금액. 이 자연적 소비 금액은, 자녀에게 이 재산을 물렸을 때 그거를 그대로 다 인정하지 않고요, 기간별로 금액을 이렇게 조정해 주는데, 네, 그것도 상향이 됐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 이건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은요, 훨씬 확대돼 있어요. 처음에는 수급 희망자의 주소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했는데 이제는 전국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훨씬 신청하는 것이 좀 편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느 곳에서나 내가 이거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조금 이렇게 인터넷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네, 행복이음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신청은 지금은 이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자연적 소비 금액입니다. 여기 보면은 3인 가구, 4인 가구가 있는데요. 이 3인 가구는 단독 가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4인 가구는 부부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제가 요 밑에 조그만 걸로 다시 이렇게 붙여놨었죠. 그래서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 가구 기준은 209만 7천원. 그런데 올해는요, 221만 7천원. 네, 그 다음에 부부 가구는 256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이게 조정이 됐죠. 네, 이거는요, 매월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자녀에게 이거를 줬다,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바로 내 재산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네, 단독 가구는 221만 7천원, 4인, 부부 가구죠. 4인 가구 기준 270만 원씩 이렇게 한 달에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금액에 따라서 내가 이 금액을 다 소비받으려면요, 미리 여러분들이 증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네, 이거를 그냥 예금에 갖고 있어도 또 문제가 되죠. 네, 예금에 갖고 있어도 네, 금융재산에 문제가, 금융재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거죠. 네, 어쨌든 네,
자연적 소비 금액도 네, 이것도 상향돼서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이자 소득 범위와 공제 개월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네,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막 고금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5%, 6% 이자를 주니까 새마을금고나 신협에다가 목돈을 넣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올해, 작년에 그렇게 올랐으니까요. 올해 내가 이자를 탈 적에 그 이자 소득은 100%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2년짜리, 3년짜리는 더 이자가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요, 요번에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서 월 4만 원을 제외를 한다. 네, 월 4만 원이니까 4%를 제외한다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6%짜리에 넣어도 4만 원 4%가 공제가 되는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 크게 확대된 게 공제 개월수입니다. 네, 최대 1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48만 원이 되죠. 12개월이니까. 옛날에는요, 내가 2년짜리, 3년짜리를 넣어놔도요, 네, 한 번에 목돈을 이제 이자를 타면 굉장히 금액이 컸잖아요. 그런데 1년치만 계산되니까 48만 원만 공제를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당되는 개월수만큼을 공제해 줍니다. 네, 여기 밑에 지금 예시가 나와 있죠. 현행 2022년도죠. 이자소득 공제 48만 원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적금 상품 가입자가 180만 원 이자를 받았을 때 이 180만 원에서 48만 원만 빼고 그리고 나머지 12개월에서 11만 원이 내가 기타 소득, 예, 이자 소득으로 이게 포함이 됐는데요. 요번에 바뀐 것은요. 40개월 경과를 했다가 만약에 찾았다면 40개월치를 4만 원을 적용해줘요. 그러니까 160만 원을 적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80만 원에서 160만 원을 빼고 12개월로 나누니까 16,6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11만 원 기타 소득, 이자 소득 잡히던 게, 네, 바뀐 이 개정안으로는 16,000원밖에 잡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은행에 이자 소득을 넣어놓고 또 장기 상품을 가입했던 사람들도요, 네, 그만큼 개월수만큼이 확대됐다.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재산 산정 방법입니다. 네, 자동차가요,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3,000cc 이상, 그리고 4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요,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노인과 아들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인데, 비과세 차량일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것은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3,000cc 이상이나 또는 4천만 원 이상 승용차라 하더라도 장애인 차량인 경우에는 예, 재산에서 제외가 된다. 네, 그 전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3,000cc 이상이면은 혹은 4천만 원 이상 무조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전기 자동차, 네, 전기 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니까 이 4천만 원 가액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국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 금액이 있어요. 지원 금액을 포함해서 여러분 계산해야 돼요. 네, 이 지원 금액을 빼니까 내가 3,500만 원이다.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받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4,500만 원에 해당되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자,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자식과 공동 소유하는 일반 차량. 이거는요, 자식과 1%라도 공동 소유하면은요, 네, 본인이 기초연금 타는데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되게 왜 공동 소유를 하냐 하면은 자식이 어릴 경우에는요, 네, 그 자동차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공동 소유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의 이 공동 소유가 되니까 자동차 보험이 줄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공동 소유한 사람들, 네, 이거 기초연금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소유 차량 2대 중에 한 대가 장애인 차량인 경우에, 그거는 장애인 차량만 공제가 되고요. 재산에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는, 네, 소유 차량 한 대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가 또 2대일 경우에는요, 한 대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대는 재산으로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그 사업지 순서가 매년 나오는데요. 이것이 지금 요번에 나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제 해설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차 부분도 그렇고 특히 이자 소득 부분입니다. 네, 개월수까지 이제는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장기 금융 상품에 넣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개월수에 따라서 적용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이번에 이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네, 민간자문위원회가 이제 요번 주 혹은 다음 주 초에 이제 그 국회에 본인들이 이때까지 소유된 내용을 한번 싹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바로 뉴스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속보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